매일 밤 잠이 들기가 무섭게 깨어나는 여러분, 심장은 정상입니다. 신장에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밤 깨어나는 겁니까? 물과 잠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변이 마려운 느낌 때문에 다시 잠에서 깹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심지어 그 이상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몸은 녹초가 되고 머리는 무겁게 가라앉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의사는 심장은 정상이고 신장도 괜찮으며 방광 역시 특별히 걱정할 만한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혹시 나이가 예전보다 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어젯밤에 물을 몇 모금 더 마신 탓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몸이 보내고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지 못한 채 잠을 설치는 밤들을 계속 견뎌냅니다. 만약 한밤중에 깨는 일을 그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잠에 들어 있는 동안 몸이 계속해서 당신을 깨운다는 것은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균형이 무너져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물이 점점 말라가는 강처럼 흐름이 느려지고 바닥에 진흙이 가라앉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 염분, 그리고 미세혈관 시스템이 더 이상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으면 조용한 이상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나서야 건강과 수면의 질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문제는 결코 개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몸이 본래의 안정 상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사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왜 물을 참을수록 밤에 더 쉽게 깨는지, 왜 너무 싱겁게 먹으면 밤이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제대로 준비한 따뜻한 물 한 잔이 어떻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깊은 잠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거나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면과 신체 생리에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물, 소금, 미세 혈관, 그리고 신경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듣고 나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몸에 진짜 필요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이호선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같은 고민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몇 번씩 잠에서 깨며 자신의 신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몸이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장 기능도 안정적이고 방광에 손상도 없으며 심혈관계에서도 뚜렷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혈관 검사 정상인데 수면이 깨지는 원인, 50대가 넘은 한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편의상 박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고 넘겼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건강을 위해 최대한 싱겁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일 밤 최소 3번은 깨어났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0대가 넘은 이은정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 금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후 이후에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반복해서 나타났고 바로 그 점이 제가 공통점을 주의 깊게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문제는 방광 안에 소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내부의 조절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을 너무 오래 참으면 혈액은 더 농축됩니다. 몸은 이를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하고 균형을 다시 맞추려 합니다. 동시에 소금과 미네랄 섭취가 과도하게 줄어들면 마신 물이 혈관 안에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못하고 쉽게 조직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낮에는 다리가 약간 붓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밤에 누우면 그 체액이 다시 순환계로 돌아오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뇌를 깨우는 신호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밤이 되면 우리 신경계가 훨씬 더 예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압력, 체액 농도, 혈류량의 아주 미세한 변화도 깨어나야 한다는 신호로 과장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잠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깜짝 놀랐겠고 막상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량은 아주 적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이유 없이 당신을 깨우지 않습니다. 밤중에 눈을 뜨는 매 순간은 몸이 균형에서 벗어난 상태를 다시 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소변을 덜 보게 할까에만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밤이 되었을 때 몸이 덜 긴장하고 덜 예민해지도록 돕는 방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점의 변화에서 깊은 잠을 되찾는 길이 진짜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체액 미네랄 불균형과 야간 각성 밤에 깨는 것이 단순히 방광이 차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물을 참으려고 할수록 밤이 더 괴로워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논리를 믿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그런 단순한 계산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오히려 장기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이 당신을 더 자주 깨우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오후 늦게부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액 속 수분량이 줄어 혈액이 더 진해집니다.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혈액이 너무 진하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미세혈관은 손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은 다양한 조절 메커니즘을 가동해 체액 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역설적 반응 중 하나는 배설 신호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변은 많지 않아도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같은 시점에 미세 혈관 시스템, 즉 모세 순환계도 뚜렷하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 혈관들은 방광과 배뇨 반사를 조절하는 신경을 포함해 가장 작은 조직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진하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세혈관은 이전처럼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아주 조금만 부족해도 신경세포들은 쉽게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이고 활동하며 순환이 활발해져 이런 불안정이 일시적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심박수는 느려지고 혈압은 낮아지며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균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율신경계는 체내 항상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아주 작은 방광 압력 변화나 혈액 내 체액 농도의 미세한 변동만으로도 뇌에 깨어나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히 간과되는 요인은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은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심장에 좋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도한 소금 섭취를 피하자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나트륨이 부족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간 혈중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게 유지되면 마신 물이 혈관 안에서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쉽게 조직 밖으로 빠져나가 낮 동안 발이나 얼굴이 약간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밤이 되어 누워 있을 때 중력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낮 동안 발과 말초 조직에 쌓였던 체액이 다시 순환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갑자기 더 많은 체액을 처리해야 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소변 생성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깨는 이유는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이전에 형성된 체액 불균형을 몸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점은 화장실에 가면 실제 소변량은 적은데 왜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은 강하게 드는가입니다. 그 원인은 방광 주변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혈관 순환이 좋지 않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신경들이 쉽게 자극을 받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밤 동안 얕은 잠에 있는 뇌는 빠르게 반응해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제가 만난 60세 전후의 한 환자는 매일 밤 거의 같은 시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곤 했습니다. 통증도 없고 화끈거리거나 감염 증상도 없으며 검사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그는 약간 목이 마른 상태로 잠들고 매우 싱겁게 먹으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합이 그의 신경계를 밤 내내 과도하게 경계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몸이 밤중에 당신을 깨우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단지 내부 불균형을 조절하며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 깨는 반응이 습관이 되어 잠이 점점 얕아지고 쉽게 깨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이제 막 도달한 잠을 깨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접근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소금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대신 잠들기 전 체액, 미네랄 순환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개선되면 방광은 더 이상 거짓 경보 신호를 보내지 않고 신경계도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길고 결코 완전하지 않아 보이던 밤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세순환과 신경계 민감성, 물, 소금 순환이 밤의 몸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드는 역할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아직 간과되는 매우 중요한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등급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도 고열을 내지도 일반 검사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존재하지만 몸이 내부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을 교란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염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통증, 부기, 열감, 발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등급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은근히 달아있는 숯불처럼 격렬하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계속 열을 내는 상태와 같습니다. 몸 안에서는 이런 염증이 주로 미세 혈관과 신경 조직에서 나타납니다. 혈관 내피층이 가벼운 염증에 오래 노출되면 혈관의 자연스러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덜 유연해지고 특히 몸이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 밤에는 그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모세순환이 염증으로 영향을 받으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경들은 평소보다 쉽게 자극받고 예민해집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민감도를 잘못 조정한 것처럼 아주 작은 연기만 있어도 경보가 울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광이 꽉 차지 않아도 압력이 별로 없어도 뇌는 깨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제가 치료한 60대 전후 남성 환자 편의상 최재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거의 1년 가까이 매일 새벽 2시쯤 정확히 깨어났습니다.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낮 동안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평소처럼 일하며 통증도 불편감도 없었습니다. 검사를 다시 확인해 보니 염증 수치가 이상적 범위보다 약간 높을 뿐 명확한 질병으로 간주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싱겁게 먹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장기간 스트레스를 견디는 생활 습관과 결합되면서 그의 신경계를 밤 내내 과도하게 경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밤에 자주 깨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하는 또 다른 공통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이는 생활 습관이지만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점입니다.
저녁 식사 후 물을 피하고 대부분의 국물 요리와 수분이 많은 과일을 제한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 번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비우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좋은 수면을 원해서 시작하지만 실제 문제의 본질에는 거의 닿지 못합니다. 방광을 억지로 비우려 해도 기계적 압력은 잠시 낮출 수 있지만 혈액 농축, 미세혈관 순환 불량, 예민한 신경 상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참으면 몸은 내부 스트레스 상태로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만성염증과 체액 불균형으로 이미 자극받은 자율신경계는 안정성을 유지하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은 얕고 쉽게 깨며 아주 작은 자극에도 의존하게 됩니다. 약 70세 여성 환자 한정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4시 이후 거의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시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밤에 가장 화장실을 많이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크게 놀랐습니다. 적게 마시는 것이 왜 더 많이 가게 만드는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역설입니다. 저등급 만성염증은 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계의 자기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경계가 잠자는 동안 어떤 신호에 즉시 반응해야 하고 어떤 신호는 무시해도 되는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러나 염증이 존재하면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뇌는 너무 많은 잡음을 받아 안전한 선택으로 당신을 깨우는 쪽을 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는 행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을 조각내고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완전히 반대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간 배뇨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인을 최대한 제한하려고만 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습관들, 너무 싱겁게 먹기, 물 부족, 불규칙한 수면, 지속적 심리적 압박이야말로 은밀한 염증 상태를 키우는 주범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밤마다 깨는 것은 오랫동안 쌓인 불균형의 표면적 증상일 뿐입니다. 저등급 만성염증의 역할을 이해하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목표는 이제 매번 뱃뇨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미세혈관 순환을 개선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내부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반이 확립될 때 몸은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며 더 이상 계속해서 당신을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사소해 보이는 해결책들이 비로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습관의 역할물, 소금, 미세순환, 신경계 사이의 장기간 불균형이 밤에 깨는 근본 원인을 이해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잠들기 전에 몸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복잡한 방법, 특별한 약물 혹은 고급 치료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관찰한 많은 경우 해결책은 매우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시간에 시행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목표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나 배가 부를 만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밤을 최대한 안정된 상태로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내부 환경을 계속 조정할 필요가 없을 때 자율신경계는 경계 수준을 낮추고 깊은 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환자들에게 잠들기 전에 작은 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도록 안내하지만 무작정 마시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따뜻한 물은 찬물과 매우 다른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히 소화계와 골반 부위의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확장은 좁았던 길을 넓히는 것과 같아 혈액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미세 순환이 개선되면 방광 주변 신경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머물지 못합니다. 이때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이것은 짜게 먹기가 아니며 맛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입니다. 이 소금은 마신 물이 혈관 안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도와 조직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물이 순환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몸은 체액 부족으로 인한 경보 상태에 빠지지 않고 신경계도 불필요하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만 언급해도 혈압이나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되는 소금 양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너무 싱겁게 먹어온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이 신체의 생리적 균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도하며 자신의 문제는 소금 과잉이 아니라 적정량 부족임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요소,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아주 얇게 썬 레몬 조각입니다.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미묘한 생리학적 작용 때문입니다. 레몬에는 미세혈관에서 아주 약한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천연 칼륨 함량은 나트륨과 다른 미네랄 간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균형이 개선되면 몸의 내부 환경이 안정되고 밤에 뇌로 전달되는 잡음 신호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물과 함께 마시는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방금 섭취한 물과 미네랄을 흡수하고 분배하며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은 따뜻한 물이 순환을 완화하고 소금과 미네랄이 체계에 흡수되기에 충분하며 너무 늦어 방광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상황을 막기에 적당합니다. 저는 50대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수년간 매일 밤 3, 4, 4회 깨어났던 그는 제 방문 때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매일 밤 연속으로 잠을 잔 것은 아니지만 몸의 긴장이 줄고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몰아치지 않으며 깬 후 다시 잠들기 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고령 여성 환자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깨어나는 횟수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아침에 머리가 가볍고 손발이 따뜻하며 몸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이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물과 미네랄이 충분하고 미세 순환이 지원되며 신경계가 과도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방광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수면은 더 이상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몸은 항상 당신 편이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깨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듣고 작은 변화라도 적절히 대응하면 몸은 점차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깊고 안정적이며 회복적인 수면을 돌려줍니다.